9월 19일부터 정부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빚 최대 100%까지 전액 없애줍니다. 신용점수 낮아도 됩니다. 연체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너무 많아 포기했던 빚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정부가 빚 탕감해준다는 소식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 최신 정보 오늘 깔끔하게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빚을 사주고 아예 없애버리는 정책이 시행되거든요. 게다가 이건 내가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알아서 찾아서 감면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모르면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빚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오늘 영상은 지금 채무로 힘든 분들, 빚이 너무 많아 손도 못 대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빚을 줄이는 3가지 제도와 신청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모르고 지나가시면 몇천만 원 손해보시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매달 2만 원 남짓한 알뜰폰 요금, 며칠 늦게 내도 괜찮겠지 하고 미뤘다가 어느새 연체 문자가 수두룩 쌓이는 상황. 또는 편의점에서 급하게 소액 결제해두고 깜빡 잊은 채 넘어간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뭐 큰일이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순간들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소한 연체가 신용점수에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 보여도 쌓이다 보면 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지어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까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은 생각보다 쉽게 연체되고 신용점수에도 의외로 큰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소한 연체가 모이면 결국 대출, 카드 발급, 금융 서비스 전반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이죠. 휴대폰 요금이나 소액 결제 연체를 그냥 넘겨오셨던 분들, 지금 영상 주목해주세요. 최근 금융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9월 19일부터 채무조정 확대, 서민금융법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조정이 어려웠던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 결제까지 포함되고 휴면예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해 서민금융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같은 지역금융기관의 빚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대출을 어디서 받았든 대부분의 채무에 대해 조정 신청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채무조정의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바뀐 내용 중 첫 번째는 통신요금 관련 채무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카드사나 은행에서 빌린 돈만 채무조정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9월 19일부터는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 결제 요금처럼 통신사에 연체된 채무도 정식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이 몇 달 밀렸거나 문자 한 통으로 결제했던 소액 결제가 연체된 경우 이런 빚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예요. 예전에는 통신사랑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했고 일부 업체는 아예 협약에 참여도 안 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부가 법으로 이 업체들을 강제로 협약에 참여시킬 수 있게 됐고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덕분에 채무조정 사각지대가 줄어든 거죠. 두 번째는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서민금융에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면예금이란 오랫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금융기관에 잠들어 있는 돈이에요. 이 돈을 모아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돈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을 햇살론 같은 서민대출 상품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 주인이 없는 돈에서 생긴 수익으로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에게 빌려주는 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덕분에 앞으로는 서민금융 대출이 더 원활하고 빠르게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바로 새마을금고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건 어차피 채무조정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포기했었을 텐데요. 이제는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라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면서 이 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정식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즉, 앞으로는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빚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채무자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은 통신요금이든 지역금고 대출이든 또는 몰라서 신청 못했던 정책 금융까지 이제는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미 연체 중인데 어떡하지? 혹은 고지서가 쌓여가는 책상 앞에서 한숨만 쉬고 계셨던 분들. 계속 미루고 그냥 버티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막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체 기간과 채무자 특성에 따라 이자 인하부터 원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약정 금리를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고 신청 즉시 연체 정보가 사전 삭제됩니다. 특히 신용평점 하위 20%나 실직 무급휴직 등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된 경우 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원금 최대 30% 감면, 그리고 약정금리를 30%에서 70%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가 90일 이상인 경우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면제되며 취약계층은 원금을 최대 50%, 자영업자는 상각채권, 즉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장부에서 제거한 부실 채권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감면받고 성실이 75% 이상 상환하면 추가 10%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같은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신청하는 거야? 하셨을 겁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방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센터를 찾는 방법은 인터넷에 서민금융진흥원 센터를 검색하고 전국센터 찾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나의 지역을 클릭하고 스크롤을 내려 센터명을 검색하여 가까운 곳의 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및 전용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를 포함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 방법, 현장 참고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 등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단순히 시간만 버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 빚을 깎아주는 제도인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방치하면 국가 전체가 짊어지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 관점에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겁니다. 내가 진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 빚은 이제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누구보다 노력했지만 상황이 안 따라줘서 손 놓고 계셨던 분들, 이번에야말로 주목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갚지 못하고 쌓여만 가던 빚을 아예 없애줄 수도 있는 전례 없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빠지고 어떤 사람은 우선 적용되는지 이 모든 게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직 전혀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가장 파격적인 채무 감면 제도입니다. 배드뱅크는 연체 7년 이상 된 빚을 정부가 통째로 사서 없애버리는 구조입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100% 감면도 가능하죠. 더 놀라운 건 신청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연락이 갑니다. 다시 말해, 가만히 있는데 빚이 없어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빚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숨죽이고 살았던 분들에게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빚이라도 어떤 사람은 빚이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즉, 기회는 주어지지만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번에 나온 정부 발표에 따르면 10월부터 연말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면서 우선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빚을 정리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반 채무자,
즉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내년부터 차례차례 적용될 예정입니다. 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지금 당장 대상이 아니라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 안에 당신 차례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무조건 탕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명확히 밝힌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도박, 가상자산 투자, 성인 오락실, 유흥 관련 업종에서 생긴 빚, 보험 사기나 카드깡처럼 불법적 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예외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채무자만 골라서 구조해주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뭘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나는 지금 조건에 해당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연체 기간, 금액, 현재 소득 재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대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정부는 9월 중으로 선별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자, 전화, 우편 등으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피싱 문자와 구별하기 위해 공식적인 출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직접 문의하셔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새출발 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부가 운영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인 채무조정 제도인데요. 기준만 충족하면 최대 90%까지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먼저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시기는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창업한 분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분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단순한 이자 감면 수준이 아닙니다. 원금 감면율이 기존 최대 60%에서 80%였는데 최대 90%로 상향되었고 남은 금액도 기존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분할해서 갚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취업 지원 교육이나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추가로 10%까지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일률 적용이 아니라 이수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단, 이 제도는 신청을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려면 90일을 기다려야 해요. 새출발 기금은 최초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 채무 조정이며 담보, 보증, 신용채권 모두 빈틈없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한시적 특별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별도의 서류 없이 새출발기금.kr을 인터넷에 검색하시고 접속하여 휴대전화,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에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은 시간 제약 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화면에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 접속한 후에 본인 인증하시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채무 내역을 조회하고 추가 정보 작성하시면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서류 준비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이미 13만 명 이상이 신청했고 원금 감면형 채무 조정의 경우 평균 70% 이상 감면, 중개형 조정은 이자율을 평균 4.7%포인트나 낮춰줬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제도를 악용하려는 피싱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콜센터 번호인 1600-1378번호 그 이외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온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공식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린 방법대로 자격 확인, 서류 준비 꼭 해두시고 이 제도가 필요할 법한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런 정보 앞으로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놓치면 손해보는 정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